안녕하세요, 여러분. 깨달음을 위한 힌트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민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명상과 자아탐구 분야의 전문가이신 윤서 선생님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민호님.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깨달음이라는 주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도 실제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영역이죠. 맞습니다. 깨달음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먼저 지식과 지혜의 관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지식과 지혜는 흔히 혼동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지식은 우리가 책이나 경험을 통해 얻는 정보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 지혜는 그 지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식을 넘어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우리가 알게 된 개념이나 정보는 그저 죽은 지식에 불과할 수 있어요.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모든 개념과 생각은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박제하고 정보화해버립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런 개념적 지식을 넘어 직접적인 체험과 통찰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수영을 배우는 것과 실제로 물에 들어가 수영을 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수영에 관한 모든 이론을 알고 있더라도 물에 직접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정한 수영을 경험할 수 없죠.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직접 체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내면의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면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 감정, 느낌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깨달음의 자리는 생각, 감정, 느낌이 아니지만 그것들과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생각이나 감정, 이전에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조금 난해한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향성되기 전에도 누군가는 이미 깨어나 있지 않나요? 그 순수한 인식,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생각이나 감정과 동일시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의식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이나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인식하는 무언가라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상태가 아니에요.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것은 무슨 높은 경지나 특별한 상태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존재하는 살아있는 생명자리,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본질적인 자리인 거죠. 지식과 경험의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식과 경험의 조화는 지식을 단순히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상에서 체험하며 통합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깨달음에 관한 책을 읽고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삶에서 알아차림과 통찰의 연습을 통해 직접적인 체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문답에서 박수를 딱 치고 이 소리가 어디로 갔는가라는 질문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군요. 개념적 답변으로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는. 맞습니다. 선문답은 개념적 사고를 벗어나 직접적인 체험으로 안내하는 도구예요. 이거다, 저거다 라고 생각으로 접하는 순간 이미 살아있는 현실에서 멀어져 개념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이런 깨달음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상에서 깨달음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책 읽기, 설거지하기, 걷기 등 모든 활동을 할 때 그 행위 자체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되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매일의 일상이 깨달음을 위한 장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분들도 이미 생명의 움직임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개념과 생각에 가려져 있을 뿐이죠. 지금 정말 의미 있는 대화였습니다, 윤서 선생님. 청취자분들도 오늘의 대화가 깨달음을 향한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청취자분들이 개념을 넘어 직접적인 체험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깨달음을 위한 힌트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연입니다. 오늘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보통 사람들은 깨달음을 어떤 지식이나 이해를 얻는 것으로 생각하곤 하죠. 아, 이제 알겠다 하는 순간을 떠올리곤 하는데 사실 깨달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예요. 네, 정확히 말하면 깨달음은 단순히 무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활동 자체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알든 모르든 그 이전에 이미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선불교에서는 그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있는가 없는가라는 공안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깨달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깨달음은 사고나 분석으로 얻는 것이 아니니까요. 질문을 하기 전에 이미 인식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수연 씨, 혹시 일상에서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있죠. 얼마 전에 바쁜 일상에 지쳐서 공원 벤치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특별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 있었는데 문득 모든 생각과 감정이 잦아들었을 때 무언가가 남아있더라고요. 바로 알아차림 그 자체였어요. 아, 그런 경험이요. 그게 바로 모든 생각과 감정을 놓아버릴 때 경험하는 순수한 의식의 상태죠. 일상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찰나나 물소리에 집중할 때처럼요. 맞아요. 사실 깨달음은 어떤 멀리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과 개념에 가려져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할 뿐이죠. 그렇다면 청취자분들께 일상에서 깨달음을 실천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첫 번째로는 멈춤의 순간을 만드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모든 활동을 잠시 멈추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경험해 보세요. 전화기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질문 이전의 상태에 주목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나 생각이 떠오르기 전에 그 알아차림의 공간을 느껴보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기도 전에 이미 있는 그 무언가를 경험해 보세요. 세 번째는 일상적인 활동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할 때는 그저 설거지만, 걸을 때는 그저 걷는 것만 경험해 보세요. 생각보다는 경험 자체에 집중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판단 없이 바라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일상에서 천천히 실천하다 보면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흐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맞아요. 깨달음은 화려한 경험이나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깨달음에 대한 대화 나눠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림을 경험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도 저희 깨달음을 위한 힌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깨달음의 순간들이 스며들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깨달음을 위한 힌트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철학자 김성현입니다. 오늘은 존재와 인식,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눠보려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명상가 이지혜입니다. 오늘 주제가 정말 흥미롭네요. 인간의 인식과 존재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오늘은 특히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 인식의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리네요.
이지혜 선생님, 이 소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아, 새소리요? 보통 우리는 내가 새소리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주체와 객체를 분리한 생각이에요. 내가라는 주체와 새소리라는 객체로요. 맞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세상을 분류하고 이름 붙이고 분석하는 방식을 배워왔습니다. 아하, 저 소리를 듣는 이 자리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분별망상에 빠져버린 것이죠. 분별망상이라는 표현이 흥미롭네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불교에서는 소리와 듣는 행위, 그리고 듣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분리된 것으로 여긴다면 이미 생각 분별에 떨어져 버린 것이죠.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따로 없이 새소리와 세상이 하나로 다가와야 합니다. 마치 살아서 생동하는 한 덩어리의 생명에너지 같은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이런 상태에서는 나와 너, 이것과 저것이라는 구분이 사라지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상대적인 개념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일체가 한 통인데 그것이 살아있기에 일어나는 것일 뿐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평생 이 살아있는 것을 이리저리 분리해 찢어버리고 생각 속에 담아 저장하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본성, 본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조차도 바로 이 살아있는 생명 에너지이며 우주의식입니다. 하지만 우주의식이라 하여 특별한 체험이나 느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미 당신은 있는 그대로가 우주의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주와 분리할 수 없는 한 덩어리의 존재라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 특별한 체험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건가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체험되든 안 되든 이미 당신은 그것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의 본래 면목을 자각해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중생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생 세계는 모든 것이 따로따로 제 이름을 갖고 분리되어 있지만 부처 세계는 모든 것이 다 하나 속에 일즉다 다즉 일로 들어 있습니다. 나도 법도 따로 없고 오직 이 한 자리만이 살아있음이 명백해집니다. 일즉다 다즉 일.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곧 하나라는 뜻이군요. 이런 상태에 도달하면 세상은 어떻게 보이나요? 모든 것이 다 전 그대로 있지만 그것들이 실체감이 없이 환영처럼 보이고 더 리얼한 한 자리가 전체를 관통하며 둘러싸고 있어서 일체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주 전체가 이 생명의식의 바다이죠. 그 정신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해탈이나 열반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이 자리에 깨어나면 마음에 일체 걸리고 막히는 것이 없으므로 대자유라 합니다. 그렇다고 뭐가 이 자리에도 머무는 것이 아니니 머무는 주체인 나도 따로 없어 그저 이 자리만이 홀로 유아 독존할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따로 없음이 확연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삶인가요? 맞습니다. 응모소주 이생기심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으면서 마음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착이나 고정관념 없이 그저 매 순간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대화를 통해 분별심과 인식의 한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깨달음의 상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러한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생각과 분별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바라보세요. 새소리, 바람소리, 지금 이 대화의 소리,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생명의 흐름임을 느껴보세요. 정말 깊은 통찰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음을 위한 힌트 팟캐스트를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대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서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깨달음의 방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깨달음을 위한 힌트의 네 번째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깨달음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깨달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어떤 특별한 상태나 경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도라든가 평상심이라든가 혹은 정견 상태라고 부르는 주시자의 상태. 하지만 이런 생각들 모두 깨달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무리 잘 이해하고 설명한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생각으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잠시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에 완전히 집중해서 몸과 마음조차 잊고 있을 때, 그 순간 나는 과연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할 때 정확히 무엇이 그렇게 보고 듣고 말하게 하는 걸까요? 분명히 나는 거기 있긴 한데 뭐라고 붙잡거나 말할 수 없는 그것. 우리는 그것을 생명의식이라고 이름 붙여 부를 뿐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말을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이 말이 가리키는 실제에 깨어나 보세요. 마치 텅 비어 없는 듯 아무 형상과 모양 없이 살아있는 무엇이 있어요. 허공인 듯 하지만 사실은 생명이자 의식 자체인 이것이 바로 그놈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매 순간 나를 창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거나 하지 않는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수행하는 놈도 이것이며 수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도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너라고 분별하는 것도 이것이며 세상 만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 몸과 세상은 반드시 같이 한 덩어리로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사라져도 이놈만은 깊은 잠 속에서조차 같이 하고 있어요. 내 몸을 만든 정자와 난자가 서로 만나기 전에서부터 이놈은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운로드하듯이 전하는 업식조차 이놈한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놈을 일체를 있게 하는 제1원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부처님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깨달음이 무엇이 아닌지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하는 생명의식에 대해 조금이나마 새롭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깨달음을 위한 힌트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깨달음을 위한 힌트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진행을 맡은 지연입니다. 오늘은 의식과 행동의 관계 그리고 일상에서 의식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연님. 우리는 매일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생각과 감각, 느낌에 휩싸여 지내고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참된 본질은 무엇일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몸이나 생각과 동일시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이 몸이다. 나는 내 생각이다라고 여기면서요.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라마나 마하리시와 같은 현자들은 우리의 참된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잠에서 막 깨어난 순간, 아직 생각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전에 그 찰나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 순간에 우리는 순수한 의식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겠군요.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리기 전에 맑은 상태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 일상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생각과 감각, 느낌의 세계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 몸이고 이 생각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죠. 그렇다면 의식과 행동의 관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 행동은 이런 의식 상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대부분 의식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몸과 생각으로 동일시할 때 우리의 행동은 그런 제한된 정체성에서 나오게 되죠. 반면 순수한 의식 상태를 인식하고 있을 때는 행동이 더 자유롭고 반응적이지 않고 응답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명상 수행자들이 의식적으로 살아가라고 조언하는 것 같네요. 일상에서 의식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상에서 의식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자신의 생각, 감정, 감각을 관찰자로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생각이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겠네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네, 일상의 작은 행동에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걸을 때 걷는 것에만 집중하거나 식사할 때 음식의 맛과 질감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죠. 이를 마음 챙김 또는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정말 실용적인 조언이네요. 하지만 바쁜 현대 생활에서 이런 의식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하루 종일 의식적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명상을 통해 순수한 의식 상태를 경험해 보거나 일상의 특정 행동을 할 때만이라도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오온계공 도일체고의 의미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겠네요. 생각, 감정, 느낌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고통을 건너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정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단순히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은 해후에 불과하다고 하죠. 진정한 깨달음은 모든 생각조차도 대상으로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오늘 대화를 통해 의식과 행동의 관계, 그리고 일상에서 의식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자로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생각도, 감정도, 몸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의식 그 자체입니다. 네, 오늘도 깨달음을 위한 힌트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깨달음을 위한 힌트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6번째 이야기로 우리의 존재 본질과 의식의 작용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우리의 생각과 느낌으로는 온전히 붙잡거나 알 수 없는 어떤 본질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무심한 상태일 때 이미 그것은 우리의 존재 현상으로 드러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대상화하려는 순간 포착할 수 없게 됩니다. 의식을 주체와 대상, 그리고 행위로 나눠 무언가를 하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본질에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며 세상을 비춰 드러나게 하는 그 생명의식 자체입니다. 죽은 송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몸이라도 이 생명의식과 분리되었기에 더 이상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포도가 포도나무에서 분리되면 죽은 것이라는 비유도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이 본질적인 생명의식이 없다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아니비설 시내가 무라고 설합니다. 이는 눈, 귀, 코, 혀, 몸, 의식이라는 것들이 모두 분별 속의 이름일 뿐이며 실제로는 이 하나의 생명의식의 작용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자상하게 구구절절 가르쳐 주시는데도 우리는 자기 분별 속에 빠져 끝없이 생각만 일으키며 이름만 쫓아다닙니다. 이름을 지으면 실제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은 관념과 생각이 만든 허상일 뿐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하는 것은 단 하나, 살아있는 지금의 나인 생명의식과 그 활동뿐입니다. 그 활동의 결과에 대해 우리는 온갖 이름을 붙이고 나눠 분별하다 보니 자기 감각기관과 생각에 속아 제 꿈속에 헤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실제인 생명의식 그 자체로 깨어나지 못하고 자꾸 분별 속에서 찾으니 이는 꿈의 망상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몸과 마음 이전에 먼저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를 골똘히 관찰해 보십시오. 이것을 불교에서는 정견,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죽비나 종을 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가 일어나는 순간 항상 이 생명의식이 함께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가지고 다시 주체와 객체, 행위를 나누게 됩니다. 이 모든 분별이 다 이름일 뿐이고 죽은 개남과 생각에 불과함에도 우리는 그런 습관을 멈추지 못합니다.
모든 생각을 닥치고 일체 중단하면 우리는 이미 죽비소리 그 자체이며 종소리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무슨 생각과 느낌이 개입되면 이미 본질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독서 100편 의자현이란 말이 있듯이 죽비나 종을 100번, 1000번 치다 보면 이 본질이 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지속적인 수행과 관찰을 통해 우리는 분별을 넘어 실제 않은 생명의식 그 자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깨달음을 위한 힌트 6번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통찰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수행길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깨달음을 위한 힌트의 새로운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 진행을 맡은 민준입니다. 오늘은 일상 속에서 깨달음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상 강사 서연입니다. 민주님과 함께 깨달음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어 기쁩니다. 서연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특별한 순간이나 초자연적인 경험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깨달음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사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은 깨달음을 위한 힌트 중 7번째 가르침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꽃이나 커피잔은 쉽게 알아차리면서도 정작 그것들을 보고 있는 자신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시작합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우리가 매일 보는 사물들 속에서 깨달음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잔을 볼 때 우리는 저기 커피잔이 있구마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보고 있음 자체, 즉 커피잔과 함께 있지만 커피잔은 아닌 그 의식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걸 텍스트에서는 이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이나 사람을 볼 때 그 봄 자체를 의미하는 거군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봄이라는 의식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각이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어요. 생각으로 이것이 의식이구나 라고 추론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생각의 세계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심하게, 직접적으로 그 봄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데 익숙하니까요. 어떻게 그 무심하게 봄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천 방법은 의외로 단순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를 알아차려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일어나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그 생각을 지켜보는 무엇이 있지 않나요? 조금 어렵지만 생각해보니 내 생각을 알아차리는 무언가가 있네요. 그런데 그게 또 다른 생각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는 그 알은 또 다른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생각의 바탕이 되는 의식 자체죠. 텍스트에서는 지금 여기 나란 현상조차 있게 하는 눈앞에 생생한 이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어떤 것도 홀로 드러날 수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 깨달음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이 깨달음은 우리를 생각과 감정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자아 정체성은 대부분 후천적으로 형성된 개념과 기억의 집합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순수한 의식, 즉 이것이 있어요. 여기서 텍스트는 온 우주가 다 이것이고 너도 이것이고 나도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보편적 의식 또는 모든 것의 근원적 존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텍스트에서는 이것에 철저해질 때 모든 것을 초월하고 해탈하여 마침내 실제로 존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자리 또는 부처의 자리라고도 표현되죠. 결국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보편적 의식이 꾸는 꿈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깊은 통찰이네요. 이렇게 본다면 매일의 일상에서도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겠군요. 네, 가능합니다.
일상에서 깨달음을 실천하는 방법은 바로 현존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 행위 자체에 온전히 집중하고 동시에 그것을 알아차리는 의식을 느껴보세요. 설거지를 할 때도, 걸을 때도,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알미, 바로 당신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대화를 들으시면서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그 의식 자체에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을 향한 첫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본래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생각과 개념에 가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의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연 선생님, 오늘 깊은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깨달음의 힌트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